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30%가 넘는 590만 가구에 이릅니다. 관련 산업도 빠르게 성장해 시장 규모는 이미 2조 원을 넘어섰고 2020년에는 3조 5천억 원까지 늘어날 것이라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우리 사회의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과 문화는 이런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1000만 시대지만 학대받고 버려지는 동물이 끊이질 않는데요. 동물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이른바 동물권을 이제는 법에 명시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반려동물과 제대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지구촌에서 답을 찾고 한민족 공동체를 확인하는 프로그램 더 큰 코리아입니다. 오늘 더 큰 코리아에서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미국 최대 반려견 축제를 소개합니다. 넓게 펼쳐진 잔디밭 한쪽에서 주인과 함께 평화로운 오후를 즐기는 강아지들. 물놀이하면서 뜨거운 햇살에 몸을 식히는 강아지들도 있습니다. 멋진 선글라스를 뽐내기도 하는데요. 미국에서 가장 큰 반려견 축제인 바크 인 더 파크가 열리는 날입니다. 벌써 23년이나 됐는데요. 매년 10,000명이 넘는 애견인과 반려견 6천여 마리가 참가합니다. There's a lot of things for dogs to do. We're actually making our way over right now to the agility course over there and let them play for a while. It's a total dog day today. 축제는 단순히 애견인과 반려견이 즐기는 시간만은 아닙니다. 참가자에게 $5를 내도록 권장하는데요. 이 돈은 동물보호단체를 지원하고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부금입니다. 지금까지 모인 기부금은 $14만 달러나 됩니다. It's pretty synergistic, and then we're able to support people that take care of dogs that are lost, abused, or needing rescue. So it's a complete circle of care. 버려진 강아지들이 새로운 주인을 찾는 귀중한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I think there might be some foster opportunities, so you can have one at home and try it out for a few weeks, how it is to live with a dog. 애견인과 반려견이 함께 즐기는 바크 인 더 파크 축제. 지역사회 발전과 반려견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크 인 더 팍은 1996년 시작돼 23년째 이어오는 역사 깊은 미국 최대 반려견 축제입니다. 축제에는 프레스피나 어질러티처럼 강아지들이 즐길 수 있는 거리가 많이 마련돼 있는데요. 저렴한 가격에 예방주사 서비스도 제공해 참가 반려견들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또 200명이 넘는 축제 자원봉사자들은 학대당하거나 버려지는 강아지들을 구하기 위해 힘쓰는데요. 덕분에 이 축제에서 유기견들이 새 주인을 찾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얼핏 보면 애견인과 반려견이 즐기는 일반적인 대규모 반려견 축제 같지만 사실 이 축제는 지역사회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참가자가 $5씩 낸 기부금은 산호세 지역사회 동물보호단체는 물론이고 지역학교 교육발전과 어린이 문명퇴치 프로그램, 지역사회 환경발전을 위한 활동 등에 사용되는데요. 누적 기부금은 벌써 $14만 달러, 약 1억 5천여만 원이 넘습니다. 미국에선 전체 가구 가운데 68%에 이르는 8,500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려견 수는 8,900만 마리가 넘는데요. 반려견이 많은 만큼 유기견 입양 문화도 발달했습니다. 매해 강아지 160만 마리가 보호소에서 입양되는데요. 미국은 이렇게 지역사회 반려견 축제와 적극적인 유기견 입양을 통해 선진적인 반려견 문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려견과 생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한국에서도 반려견과 지역사회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동포와 다문화 소식을 전해드리는 원코리아입니다. 제주 출신 제일동포 3, 4세 청소년을 위한 한국어 강좌가 열립니다. 오는 7월 30일부터 열흘 동안 열리는 올해 강좌에는 20여 명이 참가해 수준별 수업을 통해 우리말을 배우고 제주도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예정입니다. 제주도가 운영하는 제1 제주인 청소년 한국어 강좌는 5년 전 시작돼 지난해까지 청소년 8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재외동포 정책 제안을 위한 단체 세계 한인 네트워크가 서울 서초구에 서울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세계 한인 네트워크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한인 네트워크 창출과 정책 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인 네트워크는 사무실을 개방해 모국을 찾은 동포들에게 사랑방 역할도 하면서 오는 10월 정책 포럼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오랜만에 같이 누워보는군. 행복해요. 더 꼭 안아주세요. 여자란 참 이상해요. 남자에 의해서 잘잘못이 가려져요. 이런 곳에서 잠을 들면 안 돼. 일어나야지. 일어나야지.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한국 영화의 인기 장르 가운데 하나가 바로 호스테스 멜로였습니다. 주로 유흥업소나 향락산업에 종사하는 젊은 여성들을 비련의 주인공으로 삼은 작품들인데요. 이 호스테스 멜로의 원조격인 작품이 바로 오늘 한국영화 걸작선에서 소개해드릴 별들의 고향입니다. 이장호 감독의 데뷔작이자 여배우 안인숙의 강렬한 연기가 돋보인 작품입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아가씨. 화가인 문호는 술집에 갔다가 매력적인 여종업원 경아를 만나게 됩니다. 대뜸 경아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는 문호. 술집에서 아가씨 보고 퇴근 후에 만나자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말이에요, 은큼한 사람들이거든요. 자식 봐라. 그럼 내가 인마 은큼한 사람이란 말이야? 응? 누가 알아요? 아저씨가 어떤 분인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보증하지.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 보증하지. 아이고 엉터리 아저씨.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실제로 경아의 퇴근 뒤에 따로 만나게 됩니다. 술 한잔 들. 잘됐어, 잘됐어. 우리 낮에 만나서 함께 다닐까? 이제 보니까 아저씨는 이런 데 잘하는 상습범이로군요. 그런 것? 그렇구만. 응? 문호와 경아는 서로에게 호감을 어때요? 느끼게 되고 급기야 연인 관계로 발전하는데요. 멋지군. 경아랑 난 서로 똑같은 종류의 사람들이야. 내일 또 와. 응? 그림을 그리기로 약속했잖아. 조심하세요. 화장 지워져요. 결국이 이렇게 되고 마는군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만나면 다 그렇고 그런가 봐요. 영화 별들의 고향은 중간중간 플래시백을 통해서 경아의 과거사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어쩌다가 술집 일을 하게 되었을까? 사실 경아에게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같은 직장 동료와 풋풋한 첫사랑을 나누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버림을 받고 말죠. 두 번째 남자 동혁은 경아에게 누드 모델 일을 강요하고 몸에 문신을 새길 정도로 폭력적인 남자였죠. 아프겠지. 그렇지만 이렇게 내 표시를 내놓으면 다신 도망가지 못하겠지. 이런 아픈 과거사 속의 남자들은 경아의 육체를 탐하거나 신체에 훼손을 가하는 방식으로 그녀를 억압합니다. 몇 번이나 도망쳤는지 몰라. 당대 사회의 하층민 여성들이 처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설정이죠.
경아의 파란만장한 사연은 잠시나마 안정된 삶을 성취할 수 있었던 시절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전처와 사별한 중년의 남자 만준과 결혼한 경아. 그러나 경아는 얼마 못 가 만준이 여전히 전처에 대한 그리움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얘기해 주세요. 선생님의 옛날 부인에 대해서 말해요. 예쁘셨었나요? 예뻤어. 아주 예뻤어, 경아들은. 오빠가 그렇게 시킨단 말이에요. 평화롭고 화목할 것만 같던 경아의 결혼 생활에 어둠이 드리우기 시작합니다. 저 꼭대기 다락방엔 말이에요. 명희 엄마가 생전에 쓰던 물건이 그대로 있다오. 잠옷까지도 말이에요. 경아는 점점 더 술의 힘에 의존하게 되는데요. 경아는 지금 취했어. 침대까지 내려다 줄게. 손대지 마세요. 제 몸에 손대지 말아요. 나 취하지 않았어요. 많은 남자들에 의해 성적 학대와 신체적 억압을 당했던 경아가 남편이 자신의 몸에 손대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대목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경아의 절망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이렇게 아픔으로 점철됐던 경아의 사연을 보여준 뒤 영화는 다시 문호와 경아의 현재로 돌아오는데요. 정말 이러시게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세요? 미안해. 술과 우울증의 늪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아에게 문호도 슬슬 염증을 느끼기 시작하죠. 왜 그래요? 늘 취해 있고 한 번도 말짱하게 깨있을 적이 없었던 것 같아. 이러지 마세요. 괜히 오늘따라 왜 이래요? 이기적인 남자들에 의해 송두리째 짓밟힌 경아의 삶에 과연 행복의 빛은 찾아올 수 있을까요? 문호의 품에 안겨 내뱉는 경아의 이 대사는 남성 중심의 사회가 여성에게 강요한 상처와 희생을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여자란 참 이상해요. 남자에 의해서 잘잘못이 가려져요. 영화 별들의 고향은 80년대 중반까지 이어진 호스티스 멜로 장르의 전성기를 연 작품인데요. 1974년 개봉 당시 46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면서 역대 최고 흥행 기록을 세웠습니다. 경아를 연기한 안인숙은 기존의 여배우들과는 확연히 다른 개성과 매력으로 당대 관객들을 사로잡으며 스타덤에 올랐는데요. 하지만 이듬해 당시 미도파 백화점 사장과 결혼하면서 연예계를 떠났습니다. 한 여인의 처절한 절망의 연대기, 별들의 고향이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빠,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3년째 아빠 생신을 곁에서 못 챙겨드리네요. 하지만 마음만은 늘 아빠 곁에 있는 제 마음 잘 아시죠? 이번 생신은 제가 노력해서 번 돈으로 멋진 생신 선물을 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만 배우던 언론의 현장을 직접 가서 보고 듣고 경험하는 값진 시간과 더불어 통역 수고비도 벌었답니다. 아직도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된 시간이었어요. 유학 생활에서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1년 전 파리 여행을 떠올렸습니다. 부모님들의 기억이 묻어있는 파리 곳곳의 장소에 나의 모습이 흔적으로 남긴 사진들을 보며 내 안에 부모님을 느낄 수 있어 외로움을 덜어내곤 했어요. 아빠가 유진이 아빠여서 정말 감사합니다. 올해도 함께 하지 못하는 아빠의 생신을 멀리서 축하하며 이렇게 영상편지로 대신합니다. 아빠의 멋진 딸이 될 수 있도록 이곳 네덜란드에서 열심히 노력할게요. 아빠 사랑해요.